오늘 박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에서 주제는 우리 아이가 자꾸 손톱을 물어뜯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네, 제가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 아이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최근에 자꾸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는 7살이고 이전까지는 이런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자꾸 손톱을 물어뜯어서 손톱 주변이 붓고 붉어지고 심지어 피까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습관이 생긴 이유나 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로서 이를 방치할 수 없고 우리 아이가 이를 극복하도록 돕고 싶은데요. 이런 습관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박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네. 하면서 연락 주셨어요. 네, 얼마나 걱정도 되시고 또 아이는 그게 참 사실 고통이기도 한데 보통 그게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이런 증세는 한 3살짜리 정도에 올 때 그런 증세가 일어나기 쉽거든요. 그때는 그냥 자기 신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습관화돼서 한번 어떻게 하다가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거가 이제 하나의 자기 그 수딩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행동의 일환인데 7살쯤 돼서 이런 행동이 시작됐다는 것은 얘가 뭔가 불안한 그런 자기 어떤 위치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나 내가 뭘 잘하고 있나 이런 어떤 불안증 이걸 anxiety disorder라 그러는데 이런 불안증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자기 위로를 위해서 자기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어떤 자극을 시키거나 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각성시키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 시작할 주변에서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나 무슨 벌써 7살 정도면은 친구가 생길 수 있는 나이고 또 다른 또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가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 엄마 아빠 사이라든가 아니면 또 형제자매 사이 또 뭐 할머니가 계시다면 누구 다른 가족들 관계에서 뭔가 이 아이가 불안하게 느낄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나를 좀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친구를 사귈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그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은 없었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 증세 자체가 이제 벌써 아이가 손만 입에 갖다 대면 벌써 엄마나 아빠 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게 간접적인 어텐션이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받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막 관심을 집중하는구나. 이제 이런 어떤 힌트를 얻으면 그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이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그 대신 이제 벌써 이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려는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거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뭐 하지 마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아무개야 뭐 물을 한 잔 따라올까? 뭐 아니면 뭘 좀 집어올래? 그러니까 손을 움직여서 다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행동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잊어버려요. 이제 손톱 물어뜯는 행동을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요인을 찾아서 그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7살 정도면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니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을 때는 네 마음에 뭔가 안정감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른 행동으로 네가 마음이 불안하면 이렇게 하는 거 막 가르쳐 줄게. 그리고 자기가 감정이 어떤 동요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버터플라이 태핑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처럼 너는 이제 너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돼가 아니라 이제 엄마랑 아주 즐거운 게임을 좀 해볼까? 이게 네가 네
두뇌 브레인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좋은 그런 운동이란다. 그러면서 이게 아주 유명한 박사님들이 발견하셨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고 있거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양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자기 그 늑골이 있는 그 안에 약간 아주 쏙 들어가는 그 말랑말랑한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그냥 탕탕 두들기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마음이 불안해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뭐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뭐 이렇게 하나는 지금 부정적인 어떤 불안한 증세. 그 다음에는 다른 문장은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사랑받는 아이다. 나는 훌륭한 어른이 성장할 것이다. 나는 건강할 거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자꾸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마주보면서. 네. 엄마도 그렇게 같이 하면서. 네, 네.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제 뇌파가 안정되고 심파가 안정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잊어버려요.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그냥 꾸준히 이렇게 어텐션을 주지 말고 그 자체에 주지 말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전환시키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버터플라이 태핑을 시켜서 네. 아이가 뇌파와 심파를 안정할 수 있도록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심리 치료 방법이거든요. 네. 아이가 만약 그 버터플라이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누르는 그 시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문지르다든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는 오른쪽 가슴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자꾸 손톱 물어뜯어서 나도 아프고 엄마가 속상해 하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고쳐질 거야. 뭐 이렇게 네네. 그렇게 이제 약간 그 타점이 이렇게 잘 두들기는 타점이 조금씩 바뀌는데 네. 일단은 버터플라이가 아이들한테 제일 기억하기 쉽고 네. 하기가 쉬워요. 네네. 그 부분부터 해보시면 좋아요. 아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머니 앞이나 아버지 앞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에 수업을 듣는 도중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뭐 PE 클래스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이런 버터플라이 태핑을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럼 아예 혼자 그냥 자기가 믿든 안 믿든 그냥 장난처럼 퉁퉁퉁퉁 두들기면서 네. 그 말만 입 밖에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영향을 미쳐요. 이거를 에너지 심리치료 요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그 인지치료 전문가인 그 심리학 박사 두 분하고 두 분이 같이 이거를 그러니까 동양의 침술을 같이 통합해서 만든 심리치료 기법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성인들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막 갑자기 네. 슬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우울하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누가 또 미워서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그런 심리적인 어떤 네. 요동이 오면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네. 이것을 발견한 분들이 이제 지금도 샌디에고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일을 하고 본인의 클리닉도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환자를 직접 볼 새가 없이 전문가들 트레이닝 하느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감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을 이분들이 인지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면 보통 한 12번 내지 16번은 만나야 겨우 안정이 되는 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왔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한 시간에 150불, 200불 이렇게 받는 분들인데 200불만 받아도 한 사람을 치유하면 3,000불 이상의 수입을 얻는 그런 일인데 한 번만 해주면 그냥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발도 안 하고 네네. 부작용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안전한 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하기를 우리는 이제 돈은 다 벌었다. 연애 보시고도 환자들이 한 번에도 뭐 1시간 90분 들리는 게 아니라 한 30분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와도 되게끔 네. 한 번만 더 와서 훈련만 시켜놓으면 네. 그런 증세가 이러면 자기 혼자서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뭐든 상관없고 원인을 몰라도 그렇게만 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못 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한테 훈련하느라고 이제 환자 볼 새가 없어질 정도로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심리치료 요법이 됐죠. 그렇군요. 네, 버터플라이 태핑이라는 치료고 우리 치료 이름은 버터플라이 태핑은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한테 버터플라이 태핑이라는 걸 제일 기억하기 쉽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명칭을 붙였지만 원래 이름은 ESM이라고 Emotional Self Management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심리치료 요법이에요. 네, 참 이렇게 치료 안에도 다양한 요법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께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런 anxiety disorder 바로 불안 장애라고 그러죠. 장애를 보이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이 방송이 아니죠.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무엇에서 되겠어라는 마음의 의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하기만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처럼 재미있게 아이하고 함께 얘가 문제가 있어 큰일 났어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을 더 가중시키게 되거든요. 부모님도 아무래도 인상을 쓰게 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야단도 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게 더 심해져요. 그러면 그런 anxiety disorder 불안 장애가 그런 증세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 혹시 오는 게 이런 이런 장애가 생기나요? 네, 그렇죠. 그것도 지금은 이미 그런 장애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틱이 있거든요. 뭐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막 이렇게 귀나 이런 데가 뭐 이물질을 막 집어넣는다든지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게 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그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방법이 부모님들이 그걸 너무 이렇게 막 하지 마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 어텐션을 너무 거기다 맞추면 애들은 더 불안해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의사 선생님 찾아가도 힘들어지는 그런 것이 많고 부작용이 또 많아요. 참 또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 보면 참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부모님들도 당연히 정말 부모님이 더 그냥 어떤 때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항상 더 가중시키는 게 부모님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때 그럴 증세가 있어 그렇지만 그냥 무심하게 넘기는 게 아니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지만 그 요인을 좀 찾아내서 아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뭐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 요즘 현대인들의 큰 병이 완벽주의 중독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중독이에요. 그래서 완전해야 된다는 어떤 부모님의 기준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생겨난 기준 또 선생님이나 뭐 이런 주변으로부터 기대받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자녀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런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우리 박사님께서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보통 이런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 한 3살, 4살쯤에 생기는데 이제 신체를 본인도 이런 궁금증과 또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나의 몸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7살 정도가 된다면 무언가 주위에 혹시 이럴 만한 일이 있었는지 불안 요소를 일으키는 어떤 뭐 계기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는 사소한 사건이지만 얘한테는 그게 큰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그거를 증폭시키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스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역시나 아이들과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터플라이 태핑인데 마치 게임을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버터플라이 태핑이 무엇인지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외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런 부분을 더 도와주실 수 있는 다른 또
다른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어주는 자세가 참 필요해요. 네. 부모님들이 기준이 높아요. 요새 하나, 둘 뭐 이렇게 애들을 외동아이로 기르는 부모가 많아서 네. 부모님의 기대도 높고 또 이제 특히 부모님들이 좀 본인이 잘난 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내 자녀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라는 그런 기준이 높아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부모님이 자기한테 실망하는 순간 아니면 금방 알아채거든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족해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만족스럽게 여길까를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부모 눈에는 그게 또 불편하고 어색하고 애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마음에 또 더 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더 이제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부모님이 이렇게 안도감을 탁 내리고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아이들은 과정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완성된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 그래서 그 성장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로스 페인도 오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몸 신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그렇게 균형 잡히게 다 똑같이 탁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키만 크고 어떤 때는 몸만 불고 어떤 때는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항상 똑같은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감정을 살펴주는 거,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감정적으로 빨리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부모가 똑같이 어린애처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 감정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것을 이제 윗뇌가 이제 이성을 관장하는 곳이니까 콜텍스라 그래서 그리고 감정은 이 뒤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먼저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코텍스라고 이성을 관장하는 뇌가 더 늦게 성장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감정만 더 민감하고 감정이 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처음에는 이 아랫뇌로 이 아이가 반응을 보이면 엄마도 아랫뇌로 일단은 반응을 보이면서 서서히 그 윗뇌로 작용하는 연결을 해주는 걸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애들은 갑자기 이러잖아요. 뭐 사탕 안 사줬다가 막 하면서 나는 엄마가 미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철없는 엄마들은 네가 네 몸에 해로우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엄마들도 감정적으로 난 네가 더 미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애들은 이제 똑같이 애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되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미워 그러면 미워도 괜찮아. 난 그래도 널 사랑하거든. 이제 이러면 애가 갑자기 이제 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도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 훈련을 배워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엄마들이 일단은 엄마가 미워. 왜 미워? 뭐 이렇게 하지 마. 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엄마가 왜 미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마시고 엄마가 미워. 아무렇지도 않게 미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미우는 감정이라는 거는 논리성이나 윤리성이 없어요. 이제 왜 미워 그러면 논리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감정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왜 미워 이런다거나 미워하면 못 써 그런다거나 뭐 이렇게 또 윤리성 네. 뭐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라는 식의 반응은 아이들로 하여금 혼동을 느끼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공감을 해주고 네. 그것을 이제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환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모델을 보이는 게 난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네가 이쁜데 이러면 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럴 때 자기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도 미워 그래놓고 자기도 불안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큰 존재가 부모님인데. 그럼요. 아이한테는 우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기대와 기준이 높다 보면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조금만 내려놔 주시고 정말 그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또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정말 또 다른 방법이라고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박사님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벌써 시간이 갔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한번 정리의 말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자꾸 손톱을 물어뜯어요 라는 주제에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이는 자기가 손톱을 딱 물어뜯고 나면 자기가 아파요. 그럼 아차 싶거든요. 자기가 아프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어텐션을 딱 주면, 주의를 걔한테 딱 주면 보상이 돼요. 아플만 하다는 거죠. 엄마의 그 주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아이의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손톱을 물어뜯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모른 척 하면서 다시 얼른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얼른 모티베이션을 줘야 돼요. 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하다 놨는데 정말 뭐 이런다든지 네. 또 엄마가 물이 필요한데 네가 컵 좀 어느 컵이 이뻐? 그러면서 이제 컵을 하나 들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다른 행동을 하게. 네. 손을 뽑아야 뭔가 손을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얼른 전환시킨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걸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나면 손 물어뜯는 습관이 약간 늦춰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에 대화를 얘가 안정되고 수치감을 느끼거나 꾸지람 말까봐 두려워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안정되고 나면 그다음 이제 왜 그런지를 네가 손톱 물어뜯으면 너도 아프고 뭐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러고 싶을 때 이제 버터플라이 태핑 같은 게임을 하자.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면 이 아이는 정말 일생 동안 굉장히 놀라운 무기를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평생 우리는 감정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좋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이의 어떤 실수라든가 잘못된 그 비행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겠다. 엄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와, 참 건강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지혜와 또 이 아이들의 마음을 또 공감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네. 아이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힘을 줄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 하면서요. 우리 아이가 자꾸 손톱을 물어뜯어요 라는 주제에 유익한 또 시간을 우리 허락해 주셔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